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주도현입니다. 오늘 2월 4일 일요일이고요.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차트를 보시면 이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에 이때가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죠. 그 다음 타자로 이제 비트코인은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로 이더리움이 기대를 받으면서 이런 급등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. 이 조정이 나오는 와중에 다행히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중요한 라인 3만원대 이전에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했던 라인이 뚫리지 않으면서 이제는 이전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라인이 지지로 그 역할을 바꿔서 수행해 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상승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. 자,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이 추세 채널의 하단과 상단을 계속해서 맞으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때 한번 이 추세 채널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 채널을 벗어났다가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걸 우리가 트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트랩이 발생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반대쪽 채널까지 이동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나서 여전히 이 채널 안에서 긍정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첫 번째는 바로 이 업그레이드 일정이 되겠습니다. 이 데네브 칸쿤, 덴쿤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입니다. 일단 테스트넷에서 먼저 진행이 되고 있는데 2월 17일 골리 테스트넷을 시작으로 지금 세폴리아까지 완료가 됐고 다음 주에 마지막 홀스카이에서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 자, 이 세 가지는 테스트넷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메인넷 출시 일정이 다음 주에 공개된다라고 하죠.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트랜잭션 속도를 개선하는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이 메인넷 출시 일정이 나오고 이 업그레이드가 메인넷에도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시기쯤 이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을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연히 이 이더리움의 현물 ETF 일정이 되겠는데요. 지금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2분기 중에 홍콩에서 먼저 출시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나왔습니다. 홍콩에서는 아직 비트코인도 현물 ETF가 신청만 들어갔지 승인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. 그런데 홍콩에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출시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더리움 현물 ETF도 출시하겠다라는 예정, 이 계획을 밝히면서 어쩌면 미국보다 홍콩에서 더 먼저 출시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. 자, 중국과 미국은 여러 분야에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고 이 암호화폐 코인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.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암호화폐 시장의 문을 완전히 닫으면서 조금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중국의 자산, 중국의 큰손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홍콩을 암호화폐 허브 삼아서 테스트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고요. 그래서 거래소를 설립하고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또 홍콩의 국회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미국의 거래소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이슈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국에서 먼저 출시가 됐지만 이걸 연이어서 출시하면서 이더리움은 먼저 출시하려는 움직임, 이런 경쟁에서 이더리움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죠. 자, 미국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는 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. 현재 총 7개의 자산운용사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 우리가 봐야 되는 이 날짜, 이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SEC에서 더 이상 결정을 연기할 수 없는 파이널 데드라인을 보시면요. 가장 빠른 날짜가 5월 23일, 이 반에크에 대한 결정이 나오는 날짜가 2분기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날 승인 결정이 나게 되면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비트코인 때와 마찬가지로 일괄 승인이 나올 수 있다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. 다만 이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기대감의 상승력을 보여주겠지만 또 비트코인 때와 마찬가지로 이게 승인이 되냐 마냐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기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. 때문에 이런 부분 미리 알고 계시고 흔들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최근 시장 자체가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도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. 자, 매파적인 발언, 미국에서 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. 기준금리는 우리가 모두 예상했던 대로 동결이 나왔고 그래서 더욱 시장이 주목했던 게 바로 이어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었죠. 여기서 바로 이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던 건데 시장이 기대하고 있던 3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정확하게 선을 그었고
3월까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이런 매파적인 발언에도 시장이 하락을 했었지만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43,000달러를 회복하고 한화로는 5,900만 원 돌파에 재성공을 한 건데요. 이 부분은 바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 뉴욕 커뮤니티 뱅크 오브 뉴욕의 지역은행 주가 폭락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지역은행의 주가가 폭락한 데에는 유동성 위기를 들 수 있겠고, 이렇게 전통 금융권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 이전에 실리콘뱅크 때도 그랬던 것처럼 시장의 투자자들은 이 코인 시장을 대체 투자처로 삼으면서 자금이 옮겨오는 현상이 나왔었습니다. 그리고 단순히 이 지역은행의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증시 자체가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는, 과열되고 버블이 형성되는 조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상위 10개 종목, 특히나 빅테크 종목들에 쏠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, 이 종목들이 주도하는 하락세,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있기 때문에 미 연준에서는 유동성을 또 한 번 공급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고, 이렇게 되면 미 증시는 지금보다 더 크게 과열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자들은 이 버블 위기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, 그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, 이렇게 자금이 받쳐주면서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조금 더 유의미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이게 올해 4월로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와 이전부터 맞물리게 되면 앞으로의 대세 상승장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. 최근 시장의 하방 압력을 크게 가져왔던 그레이스케일 말, 이 GBTC 매도세도 완화가 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계속해서 유입세가 또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런 거시적인 상황까지 알고 우리가 미리 예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매를 진행한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전략적으로 종목 선정부터 타점과 비중까지 최대한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앞으로도 함께 매매를 진행할 거니까요. 여러분들도 이런 정보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부분 공유해 드리는 거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,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-6531-7908번입니다.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. 또 문자 전송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링크로도 남겨놨으니까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 받아보시고 관점들 확인해 보시면서 올 한 해 함께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한 해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